안녕하세요. 안준걸의 프리미엄 페나 강의. 오늘은 얼굴 내부 형태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 형태를 그리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얼굴의 내부에 눈, 코, 입을 잡는 비율과 얼굴의 구조 설명과 그 얼굴의 구조가 이제 빛을 받으면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지 간략한 시범을 통해서 얼굴의 내부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의 내부 형태를 그린다는 거는 곧 얼굴의 형태만 그리는 게 아니라 내부 형태는 톤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받는 각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빛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사진을 보고 그리겠지만 사진을 보고 그리면서 이게 왜 이렇게 보이는지,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실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간략하게 얼굴의 외곽 형태를 그릴 때 그때 설명을 들었던 게 오각형이었죠. 대략적인 오각형입니다. 이 부분이 관자놀이가 되겠고, 관자놀이에서 나오면서 광대뼈가 나오겠죠. 광대뼈와 관자놀이 사이에 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의 끝선쯤에서 이렇게 눈이 들어가는 추미골이 형성이 되고요. 그 추미골 자리가 이제 눈썹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면에서 보는 얼굴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눈과 눈 사이가 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간의 중심이 점, 그 다음에 코의 중심, 입의 중심. 이렇게 우선은 세로의 비율을 먼저 잡고 눈을 그리는데요. 얼굴의 외곽 형태를 그릴 때 한번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자, 눈과 눈 사이에는 눈이 하나가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들었었죠. 그 다음에 이 눈 끝에서 광대뼈까지, 이게 얼굴의 외곽 형태의 끝까지가 대략적인 눈의 반 개가 들어간다고, 그 이전에 이제 제가 이제 얼굴을 그리는 교본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눈과 눈 사이에 눈 하나가 들어가는 건 확실해요. 그다음에 눈 끝에서 얼굴 끝까지가 눈의 반 개 정도 들어간다라는 거는 사실 확실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얼굴 정면을 그릴 일은 잘 없거든요. 이쪽 외곽 형태의 반 개 정도는 대략적인 느낌이고요. 확실한 거라고는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요. 뭐 정면을 잘 안 그리니까요. 근데 눈과 눈 사이에 눈 하나 크기가 들어가는 거는 거의 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눈끝에서 쭉 내려와서 코의 자리가 만들어지고요. 제가 얼굴을 그릴 때 눈, 코, 입의 비율을 어떻게 잡냐면,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것 중에, 형태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의 길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머리 끝에서 턱 끝까지로 해서 이 눈썹 자리를 잡고 눈 자리를 잡고, 그죠? 눈 자리를 잡고 눈 자리에서 코의 자리, 입의 자리를 잡는데, 코의 길이를 정할 때 제 나름대로 약간의 요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길이를 보는 게 아니라 눈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까지의 길이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코가 길어지면은 이 길이가 되게 많이 길어진 것처럼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까다로운 게 사실은 코의 길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코의 길이만 딱 적당하게 잘 나오면 입의 길이도 인중의 길이라든지 입의 위치도 제대로 잘 나오게 돼요. 근데 코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코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짧아지고, 이럴 때
가장 알기 편한 게 그리기 전에 이 눈에서부터 이까지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잘 찾기가 힘들어요, 이 자리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폭을 봅니다, 이 폭. 이 길이, 이 길이. 그죠? 요 길이 정도가 대충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눈 하나 크기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요 눈 하나 크기 정도가. 요거는 눈 하나 크기보다 더 길어졌죠? 그리고 코 길어 보이죠? 요거는 눈 하나 크기가 안 들어가죠, 여기에. 요 사이에. 그죠? 대략적으로 눈 하나가 여기까지 콧볼의 위에까지 여기 속 들어가는 부분 있죠? 이 부분까지가 눈 하나 크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코의 길이를 정하면 웬만큼 대략적으로 코의 길이가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요거 팁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형태 잡을 때 요 길이로 비교해서 나오는 형태는 별로 틀린 적이 없습니다. 요거를 참고로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을 그리실 때 머리카락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머리카락을 그리고 여기 맞춰서 얼굴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그리시기보다는 머리카락을 빼고 두개골을 먼저 그리세요. 여기에다가 머리카락을 입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실 때. 그러면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많이 떠 있을 때도 있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떠 있을 때도 있고 착 가라앉을 때도 있어요. 어차피 두개골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있는 비율은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근육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죠.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각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내부 형태를 한번 꺾임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과 근육을 같이 이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근육이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추미근이라는 근육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요. 추미근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눈썹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근육이죠. 근데 이런 근육을 자체를 외우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이 근육들 때문에 여기에 빛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추미골이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여기가 이제 추미골이라고 해서 살짝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밝아지죠. 그 다음에 여기가 쏙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는 추미골 안이 뻥 뚫려 있죠. 뻥 뚫려 있어서 여기가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죠? 튀어나와 있는 거는 동공이 추미골 안에 들어가서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빛을 이제 기본적으로 위에서 온다라고 봤을 때 여기가 어두워지고 여기가 살짝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여기가 밝고 살짝 꺾여서 중간 밝은 면이 되고 여기는 이제 어둠이 되겠죠. 어둠이 되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명암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여기는 아래 눈꺼풀이 살짝 접히는 부분이고요. 눈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잘 보이게 됩니다. 이따가 이제 실제로서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될 거예요. 여기는 이제 관자놀이니까 살짝 들어가고요. 그죠? 이렇게 광대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어디냐면 사실 광활한 이 볼이 가장 어렵죠. 이 볼은 근육들의 작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륜근이 이렇게 돌아 들어가요. 이렇게 알륜근이 동그랗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비근이라는 코에서 나오는 근육들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알륜근이 나오고 여기서 비근이 나오고 여기가 살짝 들어가죠. 살짝 들어갔다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가장 밝은 부분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 비근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밝게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관골근, 이게 이제 광대뼈다 보니까 광대뼈를 둘러싸고 있는 소관골근. 비근이 이렇게 이 코를 감싸고 있죠. 감싸고 있으면서 쏙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그죠? 여기가 살짝 주름이 잡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주름이 잡히는 부분들이 이 구륜근 때문에, 구륜근과 소관골근이 접히는 요 지점이 살짝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관골근, 아랫입술과 연결된 대관골근, 여기 뒤에서 길게 옵니다. 이 대관골근이. 그래서 길어서 커서 대관골근, 짧아서 소관골근. 그죠? 마치 진격의 거인의 그 거인 같네요. 근육을 그리니까. 그죠? 여기서 구륜근이 이렇게 돌아 나옵니다. 여기가 쏙 들어가 있죠. 여기가 쏙 들어가 있는 이유가 구륜근이 이렇게 위로 빠져나가고 밑으로 빠져나가서 쏙 들어가 있는 부분. 그래서 보면은 근육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근육이 겹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살짝 어둡게 돼요. 중요한 근육들이 주로 뭐냐면 요 알륜근, 구륜근. 사실 소관골근이나 대관골근 같은 경우는 이 두개골에서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이 있진 않아요. 근데 여기 알륜근과 요 비근, 구륜근, 요 세 근육들은 눈, 코, 입 주위에 바로 붙어 있어서 도톰하게 눈, 코, 입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빛을 받는 것에 대한 각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굉장히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명암의 차이를 만들어주게 돼요. 요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보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각이 어떻게 꺾이냐면 이렇게 꺾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살짝 어두워지죠. 여기가 살짝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대관골근과 구륜근, 요 근육들이 살짝, 특히나 이 구륜근이 살짝 접혀 있게 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살짝 어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쭉 펼쳐지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가 또 톡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가. 그죠? 여기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근이라는 근육 자극 때문에 톡 튀어나와 있습니다. 대략 여기 부분을 이렇게 육각형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이고요. 밝은 부분에 어두운 모양을 그냥 보이는 대로 사진에서 우리가 보고 그리는 사진에서 따라 그리면 돼요. 근데 특히 어려운 부분이 뭔가 하면 이 밝은 각을 잘 잡아보는 거죠. 이렇게 이 밝은 형태를 그리는 게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죠. 어두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그리시는 분들이 어두운 부분을 따라가는데 이 밝은 부분을 남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 밝은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도 설명했듯이 근육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 혹은 뼈가 꺾여 들어가서 빛을 딱 받는 부분, 그 부분이 밝게 되는 거거든요. 근육이 얇다라는 거는 이 두개골의 꺾임이 심하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밝게 남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잘 보시고, 여기도 입술 위가 살짝 밝죠? 살짝 밝아요. 이런 부분은 잘 남기고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